나쁜 냄새라고 느끼는 낯선 냄새도 자꾸 맡으면 익숙해집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여러 번 보고 듣고 감각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감 능력은 경험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The ability to put ourselves in somebody else's shoes, to see the world through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The child who's hungry, the laid-off steel worker, the immigrant woman who's cleaning up your dorm room. But we live in a culture that discourages empathy, a culture that all too often tells us that our principal goal in life is to be rich, thin, young, famous, safe, and entertained. A culture where those in power all too often encourage our most selfish impulses. 먹이를 먹다가도 우리에 갇힌 동료를 보면 그 동료를 꺼내준 후 먹이를 나눠 먹습니다. 심지어 쥐도 통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사회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사회화가. 그 사회화를 교육의 힘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성취가 끊임없이 다음 대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거든요. 인간 뇌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바로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했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엄마를 감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혼자 있으면 불안한 감정으로 유전자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도처에 숨어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야 했고 무리가 클수록 생존 가능성은 더 높았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서로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체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체온이라는 게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뇌 발달에도 이 스킨십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 발달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촉각적인 자극들이죠.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냄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각이나 후각이죠. 그리고 엄마하고 눈을 맞추면서 표정을 같이 모방하고 그 표정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거는 감각에 기반을 하긴 하지만 모든 감각적 자극들을 통해서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큰 연결망입니다.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공감이 거기서 싹이 틉니다. 공감은 모든 감각을 포함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건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감각하지 않으면 생명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맞춰 스스로 적응해야만 도자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불이 넘치면 타버리고 불이 모자라면 빛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콩콩 인간의 손으로 빚었지만 결국 온전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과 물, 그리고 바람과 시간을 감각한 도자기의 몫입니다. 모든 생명은 빛에서 시작됐습니다. 빛은 바다 깊숙이 빠져들었고 빛에 적응하기 위해 감각이 탄생했습니다. 빛을 감각하기 위해 처음으로 눈을 뜬 생명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 먹고 먹히는 싸움. 눈의 탄생은 포식자와 피식자를 낳았습니다. 살기 위해 너도 나도 빛을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은 다시 빛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포식자의 눈은 먹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피식자의 눈은 적을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먹이를 먼저 보느냐, 적을 먼저 보느냐가 생사를 좌우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전술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적의 눈을 피해 제 몸까지 바꾼 것입니다. 먹이가 수무려 할수록 포식자의 눈은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더 빠르게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눈의 진화는 새로운 포식자와 피식자를 탄생시킵니다. 스스로 몸을 바꾸고 새로운 감각을 갖추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원시 삼엽충이 처음 눈을 뜨고 불과 500만 년 만에 5개 문에 불과하던 동물은 38개 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두 빛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의 끝에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후각 대신 시각을 택했습니다. 시각은 뇌를 더 빠르게 진화시켰습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4분의 3이 시각입니다.
감각해야 할 정보가 많을수록 뇌는 더 크고 똑똑해졌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뇌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거듭하면서 뇌는 인간의 부족한 감각을 채워나갑니다. 오감이 보내는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다가는 눈앞에서 먹이를 놓치고 도망갈 틈도 없이 무서운 적을 대면해야 할지도 모를 일. 뇌는 정확성보다 신속함을 택했습니다. 단서가 부족해도 유형만 보고 결과를 예측합니다. 예측이 틀린다 해도 빨리 감각해야 살아남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뇌가 가장 빨리 결론을 내리고 가장 많이 착각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눈, 코, 입의 배치만 비슷하면 그게 뭐든지 일단 얼굴이라고 예측합니다. 예측은 뇌에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기억 속의 모습과 맞아떨어지면 평면을 입체로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위로 향하는 구슬은 기둥이 반듯하게 서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측은 맞았지만 가정이 틀린 것입니다. 가정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방이 네모 반듯하다는 틀에 맞춰서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뇌입니다. 실제로 눈은 가까운 것을 크게, 멀리 있는 것을 작게 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결국 눈이 아니라 뇌가 보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면 뇌는 환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환각은 사라진 감각을 대신해 뇌가 느끼는 또 다른 감각입니다. 감각이 사라진 빈틈은 나머지 감각으로 채워집니다. 앞을 볼 수 없다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은 순식간에 청각과 촉각으로 바뀝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소리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독순술이 생깁니다. 뇌가 차단된 길 대신 새로운 길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적에 가까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사회를 이루어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모방하면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살기 위해 엄마를 감각해야 했듯 무리 안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감각해야만 했습니다. 표정에서 감정을 읽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따라 느낍니다.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본능이 공감을 만든 것입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대방의 채취와 따뜻한 온기를 감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감각은 공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각의 제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감각합니다.